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능학 의사 닥터진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왜 피곤하면 혹이 커질까? 몸이 보내는 암의 경고 신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건강에 대한 중요한 요소들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몸에 혹이 생기거나 커진다고 검진해서 그렇게 결과를 보고받거나 아니면 진단을 받은 적 있으신 분들 계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진료실에서 몸이 피곤하고 요즘에 신경 쓸 일이 많고 잠도 못 자고 하니까 혹이 더 커지는 느낌이에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거는 느낌이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가 혹을 키우는 9가지 기전을 제가 정리해 봤는데요. 이것들을 일상에서 우리가 바꾸면 내 몸이 더 건강해지는 그런 루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와 어떤 점이 혹을 키우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곤할수록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몸이 녹슬어 간다는 얘기죠. 피곤한 사람일수록 밤에 수면 사이클,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늦게 자게 되고 중간에 깨게 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활력이 별로 없죠. 이런 상태에서는 몸에서 염증 반응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제 수면 부족이랑 만성 스트레스는 TNF-알파, 인터루킨-6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폭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혹이나 암이 커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세포 돌연변이까지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지난 2, 3년 동안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러고 나서 무슨 암을 진단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경우를 제가 종종 들었거든요. 특히 이제 수면 부족 같은 경우에는 면역 조절 세포 기능이 저하되고 만성 염증 상태에 몸이 빠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곤하면 이런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고 그것이 몸의 염증을 증가해서 혹이 커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피곤하면 몸의 해독력이 떨어집니다. 밤 11시에서 2시 사이 간이 해독을 위해 가장 바쁘게 일할 시간입니다. 근데 필요하게 되면 제가 생생지락 2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카디안 리듬이 깨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밤 11시부터 새벽 한 2, 3시 사이 이 시간에 깨어있거나 수면이 얕게 들거나 자주 뒤척이면 간의 해독 효소가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해독되지 않은 독소와 호르몬 대사 산물들이 몸에 남고 혹을 키우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밤에 수면이 불안정하게 되면은 방금 말씀드린 간의 해독 효소 활동력이 떨어지고 해독 기능이 떨어지는 거와 동시에 부신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에 오전에 호르몬이 피크를 치는 코르티졸의 정상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코르티졸의 오전 피크가 감소하게 되면 내가 아침에 활력이 안 난다고 느끼지만 몸에서 염증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혹들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이나 암은 염증입니다. 그래서 염증을 조절하는 신체의 호르몬 수치들이 떨어지게 되면 이 혹들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게 되면 우리의 그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이 붕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갑상선 말초 전환 장애가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HPA 축이라고 하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을 망가뜨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언젠가 한 번씩 들어봤을 자율신경 실조증을 만들게 되고 HPA 축이 망가지면은 갑상선 호르몬이 갑상선에서 분비가 돼도 말초까지 전환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을 하지만 도착을 잘 못하는 거죠. 중간에 리버스테스리라고 하는 안 좋은 갑상선 호르몬으로 전환이 돼서 말초 장기에 도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게 저절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T4T3가 전환되지 않으면 체온이 떨어지고요. 체온이 떨어지면 몸의 신진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해독력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땀도 더 덜 나게 되고 몸이 냉하게 되고 에어컨 바람도 싫고 뭔가 찬물 먹는 것도 싫고 이런 상태에서는 몸이 해독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암세포는 저체온 상태, 낮은 체온 상태에서 더 잘 자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은 이런 만성 스트레스는 부신 호르몬의 과다 소진을 일으켜서 갑상선 말초 전환 장애를 일으키고 이것 자체가 체온을 떨어뜨려서 해독을 잘 되지 않게 만든다. 이걸로 인해서 혹이나 암이 커질 수 있다. 다음은 피로하면은 장 누수가 잘 생깁니다. 우리가 피로하게 되면은 비타민 C, 마그네슘, 아연 같은 영양소와 미네랄들이 많이 소진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영양소들이 장벽, 위장벽을 복구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들입니다. 근데 몸이 심한 스트레스 지속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영양소들을 많이 써서 소진되고 고갈되게 되면 장 누수가 생기고 장 누수가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몸 안에 있는 독소들이 변을 통해서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장벽을 타고 다시 체내로 유입이 됩니다. 그렇게 돼서 간에서 해독을 잘 못하는 상태가 되고 간 독소가 과부하가 되게 되면 전신으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면역계는 만성 염증 상태로 고착이 돼버리고 혹이 잘 자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내가 건강검진을 해봤더니 간 수치는 아주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GOT, GPT 아니면 AST, ALT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혈액검사로 보는 간 혈액검사는 간 세포가 파괴될 때 나오는 효소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독소가 축적되는 여부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몸이 해독을 시작할 때 독소들이 몸 안에 있는 세포에서 나와서 간에서 그걸 해독을 시작하게 되면은 몸은 해독하고 있으나 간 수치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혈액검사상의 간 수치 검사 가지고는 우리 몸의 독소를 파악할 수는 없다. 이것도 참조로 알아두시면 여러분들 건강을 체크하는 데 중요한 한 가지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피곤해지면 기분도 가라앉고 좀 무기력해지고 특히 이제 단 거, 밀가루, 뭐 라면, 떡볶이 뭐 이런 달달하고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음식들이 땡기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몸이 만성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면 불신피로가 생기면서 세로토닌과 도파민도 같이 떨어집니다. 이런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떨어지면 단 음식, 단 과일, 불량식품을 먹었을 때 또 술을 먹었을 때 굉장히 기분이 황홀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음식들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단 음식을 먹게 되면은 탄수화물은 간에서 저장되기 때문에 간의 탄수화물, 당이 꽉 차가지고 며칠 동안 해독을 잘 못하는 상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지속되면 지방간이 생기고 해독이 저하되는 거죠. 지방을 많이 먹는다고 지방간이 오는 게 아니라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게 떨어져서 단 음식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당을 올리는 음식들이 자꾸 땡기게 되면 간의 해독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간에서 해독력이 떨어지게 되면 그리고 혈당이 폭증하게 되는 음식을 먹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 자체가 암을 증가시키는 기전 중에 하나이고요. 간에서 해독을 못 시키기 때문에 몸의 독소와 그다음에 산화 스트레스는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달달하고 혈당을 올리고 그런 불량식품들이 땡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내 몸이 만성 피로 상태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이런 음식들이 조절이 잘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인지하시고 이거에 대한 조치나 치료를 받는 게 여러분들의 혹이나 암을 더 이상 키우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피로하면은 몸이 산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의 증가, 염증성 식품들을 섭취하는 거, 수면 부족 이런 것들이 전부 몸을 산성 상태로 만듭니다. 암세포는 산성 환경에서 더 잘 퍼지고 잘 자랍니다. 왜 몸이 산성이 되는지 그 원리를 좀 살펴보면 피로한 상태, 과로나 심리적 스트레스 이런 상태에서는 산소가 충분하지 않아지고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를 활용하고 미토콘드리아를 돌려서 에너지, ATP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해당 작용 중심으로 해서 무산소 대사가 증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젖산이 축적됩니다. 그럼 몸은 무겁고 뻐근하고 이 젖산은 수소이온을 방출하게 돼서 pH를 낮춥니다. 그러니까 산성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뇌기능 저하, 근육통, 피로감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스트레스도 몸에 있는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서 산성 노폐물들을 증가시키고 또 근육은 줄고 근육이 줄면 몸에서 당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줄어들고 심한 스트레스, 심리적, 육체적 스트레스는 몸에 젖산을 축적시키고 산도를 떨어뜨리게 되고요. 만성 수면 부족 자체도 대사 회복을 저하시키고 대사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몸의 산성 부산물들 배출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만성 피로는 저체온과 말초 순환 장애를 유발을 시키기 때문에 세포의 산소 호흡 효율이 떨어져가지고 말초 장기들의 미세 산성화를 촉진시키는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체내가 산성화가 되면 왜 암세포 증식이 유리한지를 제가 짧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피곤한 분들을 검사해보면은 몸에 저산소증이 많은데요. 그 저산소증을 일으키는 큰 원인 중에 철분 부족이 있는데요. 그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그 산소를 운반시키는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세포들은 저산소증 상태에서 질식을 하고 저산소 환경은 암세포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암세포 자체가 무산소 대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필요하게 되면은 위산 분비가 떨어지게 되고 소장에서의 흡수능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철분 같은 미네랄들은 다른 영양소보다 좀 더 딱딱해서 위산도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분해가 잘 돼야 흡수가 잘 되는데, 이런 흡수율이 떨어지는 것들이 철분 결핍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내시경으로는 위산 분비 저하가 있다는 것을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를 그냥 육안으로 볼 뿐이죠. 근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위산 저하증이 있고, 그 위산 저하증으로 인해서 지속적인 철분 결핍이 있는 경우도 많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리량이 과다, 생리 횟수 증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철 결핍성 빈혈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하는 헤모글로빈 수치는 몸에 산소를 운반할 수 있는 철분 수치를 정확히 반영하는 수치는 아닙니다. 페리틴 수치, 저장 철분을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산소 운반 능력 상태를 보는 것이고요. 우리가 철 결핍성 빈혈을 측정하는데도 그 저장 철분 수치, 페리틴을 기준으로 해서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남성분들 중에서도 혹이나 암이 커지는 분들은 이 페리틴 수치가 낮은 것을 많이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곤하면 환경 호르몬의 해독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생깁니다. 필요하면 환경 호르몬 배출이 잘 안 되죠. 최근에 연구들을 보면은 현대 사람들이 하루에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양이 신용카드 한 장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건강하게 유기농을 먹고 건강한 식단을 하더라도 이 산업화된 도시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호흡이나 음식을 통해서, 아니면 그 음식을 담는 용기들을 통해서 그 정도의 환경 호르몬이 흡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근에 유방, 자궁, 난소, 전립선 이런 호르몬계 암들이나 혹들이 증가하는 요인이 이런 환경 호르몬 흡수 증가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필요해서 몸의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 환경 호르몬의 배출이 저하되고 에스트로겐 우세증이 생기기 때문에 여성들의 유방, 자궁, 난소, 담낭, 혹이나 암, 그 다음에 남성들에게 있어서 전립선, 종양 이런 것들이 잘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에스트로겐 우세증은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현대성 유행병입니다. 이런 에스트로겐 우세증들이 피곤하면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시면 여러분들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피곤해지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신경 실조라는 말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자율신경 실조의 원인은 부신피로입니다. 그러니까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이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밤에 더 쌩쌩해지고 오전이나 낮에 활력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자율신경이 떨어지게 되면 위산분비 증가도 떨어지게 되고 심장에서 혈액을 박출하는 심박출량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진료실에 찾는 많은 분들이 손발이 차요, 발끝이 저려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 말초 혈관의 동맥 경화도를 측정해 보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런 손발이 차갑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심박출량이 떨어지니까, 그리고 철분 흡수도 떨어지기 때문에 말초까지 충분한 양의 혈액을 박출하기가 힘들어지고, 또 체온 저하로 인한 이런 말초 혈관들의 수축 때문에 말초에 있는 장기로 산소와 영양소들이 운반이 잘 안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초에 있는 장기들은 저산조증과 영양 결핍에 빠지기 때문에 혹이나 암이 더 커지고 확산되는 그런 유리한 환경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지금 9가지의 피곤했을 때 혹이나 암이 커질 수 있는 원인들과 기전들을 제가 짧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그냥 피곤해서 이럴 수 있지라고 그냥 넘겼던 신호들이 사실은 혹이 자랄 수 있고 암이 좋아하는 환경이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나에게 경고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피로가 쌓일수록 혹도 함께 자란다, 암도 함께 커질 수가 있다. 진짜 회복은 가장 기본부터 일상에서의 건강한 에너지와 생활 리듬을 찾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주변에 이 영상이 필요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닥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